정신 차려야 돼.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할게요. 배가 불렀구나. 그거 엄청 착하대. 그럼 계속 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내가 사랑받는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알면서 왜 만나요? 왜 그러셨어요? 어떻게 헤어져? 빨리 헤어져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오늘은 잊으면 그때서야 돌아오는 바로 그 컨텐츠 구독자 고민 상담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친한 친구들 고민 상담을 할 때도 완전 티거든요. 얘는 이렇구나 라는 정도로 대충 들으세요. 질문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뿅! 30 넘었는데 모은 돈이 없어요. 나이에 얽매여 자신감만 떨어지고 불안감만 가득해요. 솔직히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치를 해서 돈이 없는 거면은 궁둥짝 세게 맞아야 되지만 타이에 의해서 혹은 환경에 의해서 돈을 모으기 힘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막 망했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가고 있어.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 해야 되는 거 단순해요. 100만 원부터 모아보자. 그 다음 500만 원, 그 다음 1000만 원. 작게 시작하세요. 내 나이쯤이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현실과 이상의 갭 때문에 자꾸 얽매이잖아요. 비교할 필요 없고 딱 지금부터 내 갈 길만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돈은 1000만 원 있을 때랑 1억 있을 때랑 그 미래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말을 하잖아요. 1000만 원 가지고 1억? 이거 10배인데 언제 만드냐? 아니에요. 0원에서 1000만 원 만드는 속도보다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그리고 5천에서 1억 만드는 속도가 각각 훨씬 빠릅니다. 와, 저 사람은 1억 있네? 몇 억 있네? 그게 지금은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마라톤은 일정한 속도로 계속 뛰잖아요. 돈을 모으는 건 달라요. 걷다가 어느 지점에 도착을 하면 자전거를 사게 해줍니다. 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오토바이를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돈은 내가 가질수록 더 빨리 모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요.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부지런해지셔야 되고요. 그동안 돈 써왔던 거, 소비 습관 냉정하게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자, 네일, 마사지, 헤어, 옷 사기, 배달 음식, 택시, 소소하게 카페 가서 커피 사 먹고 디저트 먹기, 돈 쓰던 거 카드 내역서 보면서 쳐내셔야 돼요. 바쁘시겠지만 틈틈이 재테크 공부도 시작하시고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언니, 시어머니와 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유유. 한국에서 여자라면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어렵기도 하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한편으로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낳고 길러주신 분이잖아요. 잘 지내면 좋겠다 생각은 하죠. 근데 존중과 예우를 해드리고 싶은 분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문화 안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시어머니만큼 며느리가 밀당을 잘해야 하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썸 타는 것처럼 이 사람이 좀 밀면 난 당기고 너무 당기는데 싶으면 좀 밀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잘해드리기도 하지만 또 너무 가깝게 나를 느끼지 않도록 거리 조절을 하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썸 탈 때 너무 의식하고 눈치 보면 오히려 찌질해 보이고 쉬워 보이죠. 누군가를 과하게 신경 쓰고 의식하는 건 좋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시어머니 성격, 말투, 단어 선정. 왜 거기서 그런 단어를 쓰셨을까? 가치관? 며느리는 이래야 된다.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어떡하지? 이런 과의식을 좀 줄이면요. 조금은 편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사실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은 적은 없지만,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시어머니 대할 때 편하려면 내 기준과 선만 명확하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선의 안과 밖에서 거리 조절만 잘 해주시는 거예요. 좋을 때는 너무 좋다고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요.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역시 웃으면서, 하지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조금 무심하다 싶을 정도로 듬성듬성 연락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 하면 어떡하죠? 날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을 너무 하지 마요. 그러니까 누가 엄청 착하대. 그럼 계속 착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9번 잘하고 1번 못하면 못하는 걸 기억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못난까지는 아닌데 조금 그저 그런 며느리를 목표로 하셔도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까 남편분이 장가 오셨을 거잖아요. 물론 뭐 사람이 단점도 있겠죠. 근데 매력이 있고 확실한 장점이 있으니까 결혼에 골인을 하신 거죠. 그럼 된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평화로운 결혼 생활 되시길 응원합니다. 회피형 남자와 2년 연애하면서 차이고 다시 돌아와 만나달라 해서 만났는데 또 차였네요. 강제 솔크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 다리를 왜 또 건너고 말았어? 회피형 남자는 여러분 돌아올 때 절대 받아주면 안 돼요. 여러분 회피형 남자가 재회를 하자고 돌아오는 게 되게 희귀한 일인 거 아시나요? 원래 회피형은 본인 발로 잘 안 돌아와요. 근데 재회를 하자고 매달린다? 돌아온다? 그거에 우리가 감명을 받는 거야. 왜냐면 평소에 연애할 때도 자존심 절대 안 굽히는 애들이거든요. 가라면 가라, 안 붙잡는다 이런 주의로 방치형 연애를 하는 친구들인데 나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나자고? 내가 진짜 많이 보고 싶었구나. 이런 행복한 충격에 빠져서 그걸 받아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근데 회피형이랑 헤어지고 연락이 왔었어요. 딱 3개월 있다가 연락이 왔었거든요. 이 친구답지 않게 전화도 엄청 오고 문자도 오고 근데 3개월이나 지났기 때문에 저는 이미 마음이 다 떠났었고 다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자존심 안 굽히던 애가 약간 불쌍하게 막 구구절절 연락 온 걸 보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재회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래 뭐 잘 살아라 이런 답이라도 해줄까? 고민을 잠깐 했었거든요. 아니 본인 먼저 뭐 자기 사정, 자기 상태가 어쩌고 이러면서 잠수 타고 띡 헤어지자 이래서 헤어졌는데 3개월이나 지나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다가 그냥 만나고 싶어지니까 띡 다시 연락을 하는 게 너무 이기적이다. 근데 내가 연락을 필요로 하고 내가 대화를 필요로 할 때 이 친구는 어땠죠? 그냥 알바노였죠? 잠수로 저에게 보답을 했죠? 되게 감정 없는 척 하잖아요. 근데 자기 감정에 누구보다 잘 휘둘리는 게 회피형들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거는 제 주변 지인들도 당하고 다 인정을 한 건데 여러분 회피형이 막 진지한 척 진중하게 뭐 얘기하고 이런 거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뭐 회피형이 바뀔 수도 있지 않나요? 하시는데 바뀔 수 있어요. 행동으로 보면 알아요. 회피형은 말하는 걸 믿지 마세요.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일관성 있게 하느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탈출 축하드리고요. 안정형 연애하세요, 사연자님. 그 이별이 사연자님의 찬란한 미래를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광명을 찾아 떠나세요. 용사요. ENTJ랑 어떻게 친해지나요? 이거는 제가 확신하건데 남자, 여자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제 주변에 ENTJ 남자 사람 친구들도 이거는 다 인정을 했던 겁니다. 장기를 뽐내면 돼. 사람마다 뭐 잘하는 거 뭐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막 엄청 뛰어나라는 게 아니라 취미 이런 거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엄청 뛰어나지 않아도 되고 딱 평균보다는 좀 잘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좀 몇 개월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뭐 요리나 노래, 뭐 일 아니어도 뭐 그냥 좀 잘하는 거 있죠. 그거를 티 안 나게 무심하게 뽐내요. 그러면 ENTJ는 일단 무조건 감명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고 또 시간을 투자하고 저 사람은 무언가 되게 열중하고 해낼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거에 ENTJ는 점수를 왕창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리를 잘하는 사람, 뭐 피아노를 잘 칠 줄 아는 사람, 그냥 어떤 거든 상관없이 뭐 자기만의 특기나 뭐 능력, 기술이 있는 사람을 보면 되게 인간적으로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뭐 어떻게 저걸 잘하게 됐을까라는 호기심도 생겨서 ENTJ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 물음표 살인마가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한 거야? 뭘로 했어? 뭐 그걸 왜 좋아하게 됐어? 이렇게 질문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러면 ENTJ가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ENTJ는 진짜 자기 사람이 된다? 엄청 잘 챙기고 관심도 많이 가지거든요. 그 정도로 ENTJ랑 친해지시면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진짜 손해볼 일은 절대 없을 거다. 대신 허세 있어 보이면 안 되고 티 안 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좀 겸손하게 장기 자랑하기. 그럼 바로 넘어옵니다. 끊어내야 하는데 끊지 못해요. 아닌 거 아는데 자꾸 끌리는 사람 어떡하죠? 알면서 왜 만나요? 나는 T로서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공감을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 그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끊는 거잖아.
뭐 일단은 뭐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확실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좀 유치하고 좀 단편적인 방법이긴 한데 일단 떼어내는데 효과는 확실하거든요. 일단 다른 남자를 만나세요. 이거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뭐 자기 개발, 뭐 다른 거 취미생활 이딴 거 다 소용없어. 자,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배가 엄청 고파요. 며칠 굶어가지고 막 허기져서 식당 앞에 왔는데 갑자기 문 닫았대. 그냥 돌아가래. 그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옆집 들어가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대체제를 우선 찾으세요. 뭐 썸남도 만들고 남사친도 만들고 뭐 술 마시러 가서 헌팅도 좀 하고 지금 머릿속에 다양한 선택지가 없어서 자꾸 오답으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 보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오지선다야. 근데 하나는 확실히 오답이야. 근데 그거 찍을 거예요? 안 찍을 거잖아요. 그냥 하나 찍어야겠다 해도 적어도 오답이 아닌 다른 거 중에 골라서 찍어야지. 오답인 걸 아는데도 그걸 찍는 거면 난 인생 망할게요. 전 호구입니다. 이거 인증하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절대 만나선 안 될 남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남자만 있어요.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깁니다. 이거 아닌데?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정신 차리시고요. 네, 새로운 인연을 빠르게 잘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7살 못쏠 여자입니다. 저는 연애가 하기 싫고 불편한데 주변에서 안타깝다, 외관 때문이다 등등의 반응인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전 지금 그대로가 좋은데 이젠 내가 이상한 건가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아니 누가 외관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너무 싸가지 없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뭐 오지랖이 심해요. 뭐 연애하냐, 결혼하냐, 애 낳냐, 뭐 일일이 다 물어보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사실 누가 연애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도 서로 너무 잘 알고 이런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누가 연애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굳이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편이고요. 막 친해진다는 명목으로 꼬치꼬치 캐묻고 연애썰 들으려고 하고 그런 것도 저는 사생활 침해라고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물론 친해서 그거를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필수는 아니잖아요. 연애 경험이 없고 또 원하지 않는다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요즘 보면 진짜 꼴 보기 싫은 게 결혼이든 연애든 그건 안 하는 거다. 못 하는 거다. 그건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야. 이런 솔로몬질을 하는 게 약간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안 한 거든 못 한 거든 알아서 뭐 할 건데. 결국에는 그것도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격과 미달을 나누고 싶어 하고 뭐 그걸로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구독자님은 그냥 본인의 인생을 또 잘 살아가시면 됩니다. 각자의 인생이 다 다른 거예요. 저희 언니가 돌아왔는데 아직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극복법이 궁금해요. 컴백홈 하셔서 아직 조금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뭐 사람마다 또 각자의 사연이 있을 거고 환경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뭐 적게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겠지만 마음을 환기시키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행 많이 다니시는 거 추천해요. 뭐 새로운 곳, 새로운 환경, 뭐 그곳에서 나를 좀 달리 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감정을 느껴보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마치 평평한 땅에 큰 싱크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눈에 띄고 남들이 멀리서 봐도 보이고 그래 보일 수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 진흙도 좀 붓고 시멘트도 붓고 옆에 물길도 터서 뭐 시냇가도 하나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공원이 되는 거잖아요. 뭐 옛날에 내가 전혀 없어진 것도 아니지만 그 위에 다른 내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겹쳐지다 보면 모든 게 다 과정의 일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생에서 한 장면만 하이라이트가 되진 않잖아요, 우리 삶이. 그냥 우리가 의식하고 유독 신경 쓰는 장면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물론 외부에서는 이게 특정한 장면들만 눈에 띄고 그것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 더 기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막 이렇게 가십하고 떠드는 것 같아도 남의 인생에 관심 없어요. 요즘 먹고 살기 바쁘고 그래서 막 남들 별로 의식하실 필요 없고요. 오히려 저는 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 자신한테 완전히 집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빨리 다른 남자도 만나시고 인생을 즐기시와요. 2년 만난 남자친구랑 결혼 이야기 한 번도 안 해본 거면 문제 있는 거 맞죠?
참고로 저는 결혼하고 싶어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한다 하면 저는 웬만하면 1년 안에는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혼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봤다라는 거는 지금 구독자님도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다는 뜻인가요? 결혼 생각이 있으면 먼저 빨리 얘기를 했어야 돼요. 2년을 사귀었으면 만약에 뭐 27살이었다. 그럼 지금 29살 됐을 거고 30살이다. 그럼 지금 32살인데 지금 2년이 흐를 동안 결혼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거면 너무 마냥 기다린 것 같은데? 결혼에 관심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하고 싶으면 빨리 얘기를 했어야 돼요. 남자친구분이 나이가 뭐 30대 중반 이런 게 아니면 남자들은 결혼 이야기를 먼저 진지하게 꺼내는 경우가 특히 요즘은 별로 없거든요. 게다가 남자분들 요즘 30대 초반까지도 뭐 결혼 돈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빨리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 생각이 있는 입장이시면 먼저 대화를 해보셔야 되고 서로 생각이 맞지 않다. 그러면 빠르게 다른 인연을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만약에 지금 사연자님이 돈을 굉장히 잘 벌어.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냥 몸만 와도 돼. 막 대릴 사이 삽가능이야. 그럼 뭐 사연자님 땡길 때 야, 결혼하자. 집 해놨고 장가와. 이러면 되는데 지금 그건 아닐 거잖아요. 결혼하려면 같이 돈 합쳐야 되죠. 대출 받아야 되죠. 결혼 얘기를 시작을 해도 구체적으로 실행이 시작이 되는 데까지 반년 걸려요. 그냥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 결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저는 말하거든요. 뭐 지금 남자친구가 장가 온다? 장가 오라고 하지. 근데 결혼을 너무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닌데도 결혼에 대한 얘기는 저는 꽤 자주 하거든요. 상대의 가치관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바로 결혼이에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연애를 할 때 결혼 얘기는 해야 돼. 그리고 서로 결혼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도 연애에 있어서는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 얘기를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는 조금 무신경하다고 볼 수 있지만 남자친구도 또한 눈치를 보고 있었을 수도 있죠. 먼저 얘기를 꺼내기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안 꺼내긴 그런데 먼저 얘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릴까?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결혼을 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0 넘고 심적 여유가 생기니 이제야 연애 결혼에 관심이 생기는데 누구랑 같이 살 자신은 없어요. 구독자님한테 제가 이런 말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할게요. 우리는 그런 걸 얘가 배가 불렀구나 라고 하기로 했어요. 네, 결혼에 관심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관심이 생겼다는 거는 내가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롭네? 뭐 가족을 만들고 싶다. 뭐 혹은 내 반려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반려자의 장점은 누리고 싶고 누구랑 살면서 겪는 단점, 불편한 점은 안 겪고 싶어. 자신이 없어. 이거는 아직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뭐 30 몇 살이신지는 모르겠지만 30대에 연애 결혼에 관심이 생겼다. 엄청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결혼하기에 늦지는 않았잖아. 제 지인 중에 진짜 일만 주구장창 하다가 40 넘어서 나 결혼이 하고 싶었네? 라고 느끼신 분이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나이도 좀 찼는데 연애를 하려니까 연애 스킬도 부족하고 이제 막 사람 찾으려니까 더 불안이 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내가 빨리 결혼을 원한다는 걸 깨달았고 사람 찾기도 더 상대적으로 수월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관심이 없다. 이러면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죠. 근데 연애나 결혼에 관심이 있다면 적어도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봐야 돼. 이 사람이 아니면 난 죽을지도 몰라 하는 마음으로 연애를 해도요. 결혼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또 결혼은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는 거 아시죠? 미리 부담스러운데? 불안한데? 이런 생각으로 연애를 하면요. 상대도 그걸 무조건 눈치채고요. 나중에 가서 후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긍정적인 감정에 집중을 하시길 바래요. 상대한테 기대를 하면 안 되나요? 저도 사실 오랫동안 이걸 고민했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연애를 할 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뭐 서운해하고 고쳐달라 하고 저도 그랬죠. 근데 나이를 먹고 인간관계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 연애를 하면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기대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대는 종류가 있고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내가 사랑받는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있고 그걸 나에게 줄 수 있는 상대에게 잘 표현하는 거. 상대가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알기.
이건 좋은 거예요. 좋은 기대라고 합니다. 상대가 할 줄 아는 걸 요구하고 나한테 더 잘하게 만들고 덩달아 상대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반대로 나쁜 기대가 있어요. 상대가 주지 못하는 걸 자꾸 달라고 하는 게 나쁜 기대입니다. 자, 뭐냐면 남자친구가 원체 애교가 없고 무뚝뚝하고 연락을 안 하고 뭐 술을 좋아하거나 등등 이 사람이 원래 하던 본성과 습성이 있다고 쳐요. 자, 그걸 내 취향대로 바꾸고 싶은 거야. 연락 좀 자주 해주면 안 돼? 술 좀 줄이면 안 돼? 물론 좋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노력해볼게. 근데 잠깐 노력하는 척 하다가 결국 또 돌아가. 그거는 내가 바라는 걸 이 사람이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얘기하겠죠. 왜 나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야? 나도 힘들어. 이럴 거면 나를 왜 만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대는 내가 바라는 걸 줄 수 있는 사람한테 해야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중요할까? 내가 기대를 해도 되는 사람인가? 바라는 걸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성격의 사람인가를 천천히 먼저 보셔야 됩니다. 기대보다 중요한 거는 앞서서 그 사람을 내가 살피고 판단하는 거예요. 적절한 기대는 관계를 좋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기대를 좋게 쓰는 법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직 준비 중인데 최종에서 계속 떨어져요. 청심환을 먹어도 미친 듯이 떨리는 제가 문제일까요? 제가 옛날에 미국 취업할 때 몇백 군데 떨어졌던 얘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전화 면접이나 뭐 최종 면접 이것도 한 몇십 번 봤었거든요. 한 30번? 근데 그 전에 제가 인턴십도 했었고 프리랜서로 일도 했었는데 직장 면접은 떨리죠, 항상. 막 손 떨고 했던 말 반복하기도 하고 아마 제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더 이상한 말도 많이 했을 거예요. 떨리면은 막 내가 무슨 말하고 행동했는지 기억 안 나잖아요. 한두 번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근데 계속 반복해서 내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냉정하게 내가 준비한 멘트, 내용의 흐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면접도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이 스토리텔링에 뭔가 부족함이 있진 않은가, 혹은 뭔가 오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나랑 회사가 뭐 핏이 안 맞았나 보다 했었고 또 자존감 떨어지기 싫어서 막 주변에서 이제 응원해주고 좋은 소리 해주고 그러면은 그냥 그래 막 그냥 안 맞았던 거야, 나를 찾아주는 회사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몇십 군데를 떨어지고 제가 싹 다 갈아엎었었거든요. 이력서부터 포트폴리오 다 엎고 새로 한 달 동안 만들어서 제가 했는데 갈아엎고 2번 만에 바로 붙었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내가 문제였구나. 그리고 떨리는 건요, 결국에는 하다 보면 나아져요. 질문이 많이 다른 것 같아도 면접 질문은 그 목적과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다른 면접에서 했던 얘기를 좀 변형시켜서 하게 돼요.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 내가 준비한 내용에 자신이 있으면 훨씬 덜 떨릴 거예요. 크게 둘 중 하나인데 아직 경험이 덜 쌓여서거나 본인이 준비한 내용에 충분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2가지만 생각하면서 준비하시면 금방 좋은 소식이 있으실 겁니다. 결혼하면 이민을 가야 합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은 원하지만 겁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제 주변에도 여러 사례가 있고 성공 사례도 있고 또 서로 잘 안 풀린 사례들도 있지만 결혼 이민을 가서 적응을 잘 못할까 봐 좀 불안하다, 겁난다 하시면 해결책은 되게 간단해요. 어디로 이민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셔서 일단 첫 번째, 현지에서 필요한 언어 공부하기. 이건 정말 필수고요. 그리고 2번째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제 주변에서 잘 안 풀린 케이스들은 대부분 여자분들이 이민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우였어요. 특히 이민을 남편을 따라갔든 뭐든 어쨌든 둘이 같이 간 거잖아요. 근데 남편 되실 분은 뭐 거기가 고향이든 뭐 일 때문에 간 거든 목적이 분명하실 거고 가셔서 뭐 일도 하실 거고 나아가실 거잖아요. 근데 같이 간 사람도 똑같이 목표를 갖고 발전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혼자 고립되고 뒤처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자기 일 찾고 하시면 대부분은 다 잘 지내시고요. 오히려 이민 가길 되게 잘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힘내시고요. 가셔서도 제 영상은 꼭 봐주셔야 됩니다. 연애 3년 차, 결혼이 하고 싶은데 남친이 모아놓은 돈이 적어요. 남친은 내년부터 준비해보자 하는데 저는 결혼에 대한 겁도 많고 욕심도 있고
저 스스로도 노답이다 싶기도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요? 용기도 필요하긴 한데요. 대문자 T답게 냉정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그 사람이랑 결혼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갖춰진 결혼이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남친분이 내년부터 준비해보자 라고 나름 적극적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연애를 3년을 했으면 어느 정도 남친 벌이나 사정은 알고 계셨을 거잖아요. 본인도 사정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지금 돈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걸 거고요. 여유로운 결혼이 하고 싶은 거면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좀 미안하지만 조금 쓴소리를 할게요. 결혼은 이 사람이랑 하고 싶긴 한데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죠. 남자친구분은 지금 상태로도 사연자님이랑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반대로 남친분이 너랑 결혼이 하고 싶긴 한데 너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좀 불안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연자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얘가 나라는 사람을 보고 결혼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돈을 생각하는 결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지금 뭐냐면 결혼이 하고 싶다는 이유로 그 사람과 돈 사이에서 사연자님이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할 거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돈 있는 결혼을 원하시면 그 돈을 직접 본인이 마련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보고 결혼을 찾으셔야 되고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이 하고 싶으신 거면 돈 가지고 군말하면 안 돼요. 돈은요, 아쉬운 사람이 마련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요즘 세상에 결혼할 때 남자가 돈 이만큼 가져와야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남이 가져오는 돈이요. 그 돈 절대 공짜 아닙니다. 그게 남편이나 남편 집에서 나오는 돈이어도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무조건 대가가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그 대가들을 무수히 많이 보면서 살았고요.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일지는요, 다 다르고요. 그 돈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사연자님이 감당하실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원하는 결혼이 뭔지 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그런 마음가짐으로 결혼을 준비하시면요. 남자친구분도 그리고 구독자님도 상처받을 수 있고요. 그만큼 돈 문제, 결혼 문제는 정말 예민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뭘 선택할 건지 기준을 확고하게 잘 정하시길 바라요. 조금 쓴소리를 하긴 했는데요. 정말 내 친여동생이라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지혜롭게 잘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장기 연애 후 동거하고 있는 남자친구 안 맞는데 어떻게 헤어져야 할까요? 어떻게 헤어질까요? 어떻게 헤어져? 빨리 헤어져야지. 또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돼? 이것 때문에 지금 못 헤어지시는 건가요? 안 맞는 사람인 걸 확실히 확인했다면 헤어지는 게 맞죠. 틱톡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매물들 다 팔려. 뭐 대충 묻어두고 결혼했다 쳐요. 10년, 20년 있다 헤어질 거예요? 그거보다는 지금 헤어지고 새 사람 찾는 게 낫죠. 동거에서 안 맞는다는 걸 알았으면 결혼하면 더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동거는 그냥 룸메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서로의 집안, 가족 일까지 챙기는 사이가 돼요. 한마디로 남편이랑 막 너무 좋아. 우리 남편 최고야. 이러면서 결혼 생활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다 감수를 하는 게 결혼인데 근데 애초에 남편하고도 안 맞아. 근데 시댁도 챙겨야 되고 결혼해서 서로 경제도 공유해야 되고 뭐 애도 낳을 수도 있고 그거를 참으면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가? 본인 스스로 감당이 안 돼서 무너지는 거.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지금 장기 연애하고 동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과거의 모습들이 많이 쌓이고 겹쳐진 상태로 서로를 보고 있다 보니까 객관화가 많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서로를 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확신이 안 드는 경우에는 조금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바로 헤어지라는 게 아니고 뭐 혼자 좀 장기 여행을 가든 뭐 잠시 떨어져 있든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게 오히려 환기도 되고 또 서로 맞춰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데이지님은 인생이 행복하신가요?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네요. 네.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었고, 막 우리 데이지 채널 구독자 50만 명 이루고 막 이랬을 때도 사실 막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행복이라는 게 되게 기준이 높고, 막 나한테 보상처럼 내가 자격이 있어야만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유 없이 몸도 아파보고
뭐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막 머리 아프고 잠도 못 자고 막 불면증 시달리고 막 이런 거를 한 1, 2년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그냥 일하고 일 끝나고 맛있는 거 가끔 시켜 먹고 게임하고 이러면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아프고 나서 느낀 게 내가 생각보다 인생에서 바라고 원하는 게 별로 많지 않았구나를 알았어요. 제가 머리 아프고 막 잠 못 잘 때는 귀마개 끼고 막 안대 쓰고 누워 있어도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요즘 누우면은 종종 이렇게 잠을 스르륵 하고 자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깨달으면 너무 행복해요.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고 나로서 살아갈 힘이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모두가 진짜 행복할 자격이 충분한 거예요. 물론 저도 뭐 남이랑 비교하고 그럴 때도 많죠. 가끔 백화점 가면 왜 이렇게 부자가 많은 거야 도대체. 평일에 막 명품 쇼핑하고 놀고 비싼 밥 먹고 막 인스타 보면 막 유명한 맛집 2시간씩 줄 서고 아니, 시간이 남아 돌아 다들? 아니, 공항 가면은 여행객으로 가득 차 있고 뭔가 나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솔직히 이제 그러던지 말던지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점점 더 막 그런 비교 문화나 과시하는 문화, 사치하는 문화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증폭되는 걸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는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아프기 전에는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꼭 가져야 되고 여행 다녀야 되고 그랬어요. 근데 확실한 건 그때 저는 별로 안 행복했어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소비 패턴을 따라가느라 벅찼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기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관찰자로 보니까 나 되게 힘들게 살았구나. 나한테 필요한 거,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런 생각해요. 20대 때보다 지금 훨씬 행복하고, 근데 어렸을 때 그런 외관? 그런 거 말고는 모든 삶의 만족도가 20대 때 훨씬 낮았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소비를 하지 않고도 행복해지는 법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했어요. 오래전부터 이제 메모를 생각날 때마다 하고 있는데, 생각 정리가 되면 뭐 연초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제 연말 고민 상담 한번 해봤는데요. 작년 고민 상담에 비해서 좀 많이 흥분하지 않았나. 언제든 고민 상담은 열려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 DM이나 뭐 무물로도 자주 받으니까요. 뭐 편하게 저한테 DM 보내주셔도 좋고요. 특히 좋아요 버튼 여러분 그냥 누르는 거지만 저한테는 정말 큰 선물입니다. 제가 유튜브 10년 하면서 항상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깊은 감동을 받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